늦가을의 오후 서울 강남 대기업 회의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윤미정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아래쪽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고 그 사이로 회색빛 하늘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고가의 만년필이 들려 있었지만 단 한 줄의 서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결혼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비서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치킨 배달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윤미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급 가죽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의 웃음과 자신이 쌓아온 세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은 재산도, 학력도, 배경도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일 뿐이에요. 잠시 흔들린 거겠죠.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미정은 하은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하은은 밝은 얼굴로 들어왔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미소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도연 씨와 결혼하려고요. 엄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윤미정은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내가 평생 의지할 만한 사람이니? 그 질문 속엔 사랑보다 불신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분은 엄마예요. 그 말에 윤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나간 뒤 윤미정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며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겹쳐 비쳤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남자가 진심이라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회색 점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치킨 배달의 밤. 늦은 저녁,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에 부딪히며 번들거렸습니다. 거리엔 우산을 든 사람들 사이로 오토바이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박도연은 헬멧을 눌러쓰고 주문 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였습니다. 비가 흩날리는 골목길을 지나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배달이네. 조금만 더 힘내자. 그 시각 같은 빌라 안에서는 윤미정이 낡은 점퍼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엔 평소의 냉철한 회장이 아닌 평범한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엔 연한 분을 바르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도연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그의 손엔 젖은 비닐봉지와 종이 영수증이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일부러 서류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다 일부러 한 장을 덜어냈습니다. 요즘 배달비가 참 비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냉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괜찮습니다, 손님. 조심히 드세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비가 더 굵어졌고 그는 오토바이에 오르려다 멈췄습니다. 지갑 속 계산서를 다시 확인한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라, 거스름 돈이 잘못됐네. 그는 다시 현관 앞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미정은 잠시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제가 돈을 잘못 받았던 것 같아요. 돌려드리려고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 무언가가 가슴 한쪽을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판단 못하죠. 그녀는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연은 오토바이를 시동 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표정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쁜 하루는 아니네. 윤미정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빗속에서도 정직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년 어디까지 진심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머릿속엔 새로운 시험의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거리의 노숙자. 겨울로 향하는 바람이 차가워진 저녁, 윤미정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빈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후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오늘의 장소는 지하철역 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은 퇴근길에 바쁘게 지나가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벤치 구석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고 손끝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멀리서 다가오는 배달 오토바이를 포착했습니다. 박도연은 익숙한 가방을 메고 천천히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학생에게 미소를 건네며 작은 인사를 했습니다. 윤미정은 숨을 고르며 연습했던 대사를 떠올렸습니다. 치킨 한 조각만 주면 안 되겠냐? 그녀의 목소리는 진짜처럼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엔 망설임보다 걱정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는 배달 가방을 열어 방금 튀긴 치킨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드셔보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닿는 순간 종이컵에 닿은 달걀 온기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힐끔 쳐다봤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미정은 그를 향해 일부러 물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릴 텐데 괜찮아요? 도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배달인걸요. 그 말에 윤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젖은 그의 점퍼가 흔들렸고 그 안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저렸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정도 친절로는 속단할 수 없어요. 윤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새 차가운 결심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겠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실의 만남, 신분이 드러나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고급 빌라 단지 앞 박도연은 낯선 주문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량 주문 502호 윤미정.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치킨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큰 손님이네. 잘 포장하자.
그는 늘 하던 대로 소스를 가지런히 넣고 배달 가방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빌라 현관문이 열리자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로비에는 고급 향수 냄새와 정제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도연은 괜히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안쪽에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그 앞에 선 여인을 보고 도연은 굳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닭 한 조각을 건넸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차가운 눈빛에 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인사를 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 안에는 윤하은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몇몇 임원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표정으로 치킨 상자를 내려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상자를 내려놓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식탁 위로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그 냄새조차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은 의자에 앉으며 시선을 도연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복잡했습니다. 배달 일은 오래 하셨나요? 짧고 단호한 질문에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하은은 모친의 의도를 깨닫고 조용히 손을 쥐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윤미정은 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칭찬 같기도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엔 당혹과 동시에 묘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하은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이, 입술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둘을 번갈아 보며 말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드러나겠죠. 그녀의 시선은 창가 너머 멀리 번지는 햇살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갈등의 폭발, 사랑과 체면. 저녁 무렵 윤미정의 집무실은 유리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은의 결혼 서류와 신문 스크랩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그것들을 천천히 정리하다가 결국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분노와 혼란이 함께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윤미정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수하긴 해요. 하지만 세상을 너무 몰라요. 하은은 한 걸음 다가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거짓 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는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 속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억눌린 감정이 터지듯 외쳤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만든 건 알지만 저는 제 세상을 살고 싶어요. 순간 회의실 안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윤미정은 아무 말 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윤미정은 두 손을 맞잡으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자신이 일하는 치킨 가게 뒷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 남은 가게는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하은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히 상처만 줬나? 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미정의 경호원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 뵙길 원하십니다. 도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의 저택 앞에서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냉정한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올게요. 도연은 발길을 돌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CCTV 화면으로 지켜보던 윤미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결혼을 반대하실 겁니까? 윤미정은 한참을 생각하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싸움보다 고민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험의 마지막, 진심이 드러나다.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 거리는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사람들은 우산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도연은 배달 가방을 단단히 메고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빗속에서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의 얼굴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문만 끝내면 오늘은 좀 쉴 수 있겠지. 그는 자신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복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우산도 없이 젖은 신문지를 들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은 재빨리 뛰어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무릎에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배달용 오토바이에는 아직 손님이 기다리는 치킨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두 가지를 번갈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달을 포기하고 노인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 대기실에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 안 하더구먼 고맙네. 도연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의 젖은 옷자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표정은 맑았습니다. 한편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윤미정의 차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내리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렸습니다. 가만히 두세요. 저 사람 끝까지 지켜봅시다. 차창 너머로 그녀의 눈빛이 빗물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도연이 노인의 신발을 벗기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인이 치료를 받고 안정되자 도연은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다 고객의 항해 전화가 쏟아진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빗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윤미정의 차가 그의 옆을 따라붙었습니다. 창문이 열리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배달은 실패였을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는 최고의 하루였어요. 도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정의 표정엔 처음 보는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함께 일해봅시다. 그녀는 문을 닫고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아직은 제자리에서 버텨야죠. 그의 발밑에서 빗물이 튀어오르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멀리 떠나는 차 안에서 윤미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청년 진짜였네요. 그녀의 한 손이 가슴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결말, 인정과 화해. 비가 멎은 다음 날 서울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윤미정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전날 병원 앞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람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속삭이듯 내뱉은 말 뒤엔 묘한 미소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시각 박도연은 자신의 작은 치킨 가게에서 새벽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는 윤미정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안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해 주신다면. 도연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제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 오전 11시 윤미정은 하은을 불러 조용히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전과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하은아, 너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예전의 냉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정은 직접 도연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낯익은 향기와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도연은 그녀를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윤미정은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추천 메뉴가 뭐죠? 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튀긴 치킨입니다. 잠시 후 윤하은이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이 치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드리듯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젠 제가 믿을 차례네요. 식사 내내 윤미정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의 웃음, 사위의 성실한 손길, 따뜻한 냄새가 어우러진 그 순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서는 윤미정의 표정엔 오랜 벽이 허물어진 듯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햇살이 골목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외투를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움직이는 법이죠. 멀리서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에필로그, 진심의 온도.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전, 골목마다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치킨 가게 진심치킨은 문을 연 지 반년 만에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간 치킨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손님들은 그 문구를 사진으로 찍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주방 안 도연은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윤하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듯 자연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오시려나? 하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죠. 이제 단골이세요. 점심 무렵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윤미정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내렸습니다. 예전의 딱딱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크림색 코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인사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저는 그냥 딸 보러 온 손님이에요. 윤미정은 창가 자리에 앉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노인 손님들이 치킨을 나눠 먹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의심과 계산으로만 채워졌던 마음이 지금은 따뜻한 무언가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윤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에 다가가 도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투자금이 아니에요. 지역 아동센터에 후원하세요. 우리 이름으로. 도연은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은 이렇게 나눌 때 더 따뜻해지니까요. 밖으로 나서는 윤미정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며 한층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돌아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연과 하은이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날 같았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윤미정은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아래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직급보다 강하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웠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